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6강 한자검정 4급입니다. 소울사. 검문의 자형은 화살이 시위 위에 있고 손으로 발사하는 형상이다. 소전에 와서는 궁시를 잡은 것이 몸신자로 잘못 변하였다. 본뜻은 활로 화살을 쏘아 먼 곳의 목표를 마치다이다. 요게 몸신과 마디촌인데 원래는 마디촌과 활이죠. 활로 쏘는 건데 다시 몸신이 들어가서 사람이 쏘는 걸로 변한 거죠. 마디촌은 손 모양 아닙니까? 활을 쏘는 모습에서 활궁이 몸신으로 변했다. 소울사. 사격할 때 소울사. 재미있는 것은 앞에 말씀을 하면은 감사할 사자가 되죠. 감사할 사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화살을 쏘듯이 확실하게 감사하다는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시에시에 하고 강하게 발음하죠.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소울사. 소울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우리 가장 먼저 사격이 떠오르겠죠. 사격. 그 다음에 발사할 때 소울사자를 씁니다. 다음 사사사 혹은 사적사. 벼화와 음을 나타내는 사사사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작물로 벼를 뜻한다. 벼화 붙으니까 그렇죠. 설문에서는 창힐이 글자를 만들 때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사라하고 이것의 반대를 공이라 한 것을 보면은 사사사자는 사적사자는 원래 사사사였음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했다. 소전에 와서 사사사 사적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본래 일종의 곡물 이름이었으나 그렇죠. 벼화니까 지금은 사자가 통용되자 사사사자라는 이 글자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사사자는 부수자로도 쓰이죠. 사적사 사사사의 글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사적으로 소유한다. 사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다. 사익. 공을 앞세우고 사를 뒤로 한다. 선공후사 이런 말 있죠. 사적사 사사사. 사사는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내 거다 하는 거죠. 소울사는 몸신과 마디촌으로 구성되어서 구성된 회자죠. 활을 쏘는 모습을 본뜬 자다. 사사사는 벼화와 사사사로 구성된 형성자로 원래는 벼에 있는데 곡식에 있는데 내 거다 하는 사사사 사적사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벼를 보면 탐이 나겠죠. 그래서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사사사 사적사. 반대는 공적공이죠. 인과 이 의와 이익하는데 의는 오를 의자 맹자의 오를 의자는 공적인 것에 속한다면은 이로울 이자는 사적에 속한 거죠. 공적인 것이 군자에게 추구함이라면 사적인 것은 소위 추구하는 글자겠죠. 다음 볼까요? 말씀사 치로 발음됐죠. 또 사양할 사. 어지를 난의 생략형과 형벌에 사용하는 도구인 매울신, 그게 뾰족한 문신 넣는 도구죠. 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본뜻은 소송이다. 곧 송사로 어지러운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말하다, 하소연하다 등의 뜻으로 가차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매울 신자가 들어가서 주로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할 때 쓰는 말이다 해서 말씀사. 그래서 또 사양할 사로 됐죠. 말씀사, 사양할 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말씀으로 적어놓은 책 사전. 중국어로서는 지디엔 가지고 사전. 그 다음에 말씀사로 할 때 은사, 허사, 뭐 사양할 사자는 사양할 때 쓰겠죠. 다음 흩어질 산, 산으로 만겠죠. 원래 갈라 떼어 놓을 산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검문의 자형은 손에 막대기를 잡고 삼 껍질을 가볍게 쳐서 풀어지게 하는 모습이다.
후에 다를 덧붙인 것은 그 일을 밤에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왜 밤에 할까요? 낮에 하면은 햇빛에 말라가지고 안 되죠. 그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거겠죠. 본래의 뜻은 분리시키다, 분산시키다이다. 운해에서는 스스로 단속하지 않음을 뜻한다라고 했다. 모일치의 반대의 말이다. 흩어질 산. 흩어질 산 요 칠복이고 여기는 앞에 뭡니까? 이 삼마의 글자죠. 삼을 쳐서 흩어진 것을 풀어넣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왜 밤에 하느냐? 낮에 하면은 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한다. 흩어질 산. 흩어질 산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나누어 흩어지게 하는 거 분산, 풀어서 흩어지게 하는 해산, 떠나서 흩어지는 건 이산. 늘어놓은 문장 산문이죠. 짧은 문장은 운문, 긴 문장은 산문. 그렇죠? 흩어질 산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말씀사, 사양하는 사자는 어지롤 난의 생략형과 매울신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다. 송사를 할 때 말을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흩어질 산은 삼마와 칠복으로 밤에 삼을 두드려서 흩어진 것을 푸는 모습에서 나온 흩어질 산자다. 예. 다음 볼까요? 다칠 상, 창, 샹 이렇게 발음됐죠. 평성으로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며 상처난 장소를 뜻하는 마당장의 생략된 자로 구성되어 본뜻은 피육이 파손되다이다. 사람이 다친 장소죠. 곧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뜻한다. 마음의 상처는 근심할 상이다. 이 마음심이 들어갔고 사람이 들어가면 다칠 상이다. 그렇죠? 예. 마당장의 줄임자는 곧 다친 장소를 뜻한다는 거죠. 예. 다칠 상. 다칠 상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예. 상처가 났다. 상처. 고쳐야죠. 그 다음에 얼어서 동상이죠. 동상. 얼어서 상처 나는 거. 총을 맞아가지고 상처 났다. 총상이 되겠죠. 총상. 다칠 상. 다음 코끼리 상. 시앙. 시앙. 그렇죠. 갑골문의 자형은 큰 코끼리를 옆에서 본 형상이다. 그렇죠. 귀, 발, 꼬리, 등 이렇게 그려놨죠. 긴 코가 돌출되었고 넓고 두터운 몸으로 그림은 간단하나 형태는 아주 생동적이다. 옛날 사람들이 갑골문을 그려보면 매우 아주 특징적으로 잘 그렸죠. 본뜻은 큰 코끼리로 일종의 포유동물이다. 포유는 젖을 먹이는 동물이죠. 뒤에 파생되어 사물 밖의 모양으로 형상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코끼리상, 형상상 그렇게 하죠. 코끼리상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코끼리의 어금니 상아. 그 다음에 현상 때 형상할 때 현상. 그 다음에 대학을 다른 말로 상아탑하죠. 예. 그 다음 삼라만상. 삼라에 있는 모든 물상들을 이게 코끼리상을 쓰죠. 예. 다칠상은 사람인가 마당장의 생략형으로 구성돼서 다친 장소를 표시해서 다칠상이 됐다. 누가 다쳤느냐? 사람이 다쳤다. 코끼리상은 코끼리 모습을 전형적인 코끼리 모습을 그려놓은 상형자다. 그렇죠? 코끼리 모양. 그래서 코끼리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코끼리상도 되고 형상상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예. 다음 볼까요? 베풀선, 슈안 평성으로 발음됐죠. 가옥과 관계에 있는 진면과 음을 나타내는 슈안, 별금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일설에는 갑골문의 형상을 근거로 하여 엷은 구름이 귀감기는 모습, 구름문자 구름이 귀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한다. 본뜻은 제왕의 궁전인데 베풀다의 뜻으로 간차되었다. 일단 집면이니까 집이고, 그렇죠? 이게 구름이 일 정도로 넓은 공간이니까 궁전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펼긍이 들어가서 베풀다의 뜻이 된 거다. 집안에 베푸는 곳이다. 베푸는 것이다. 펴서 베풀다. 펼긍, 베풀선. 베풀선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선교,
선포, 선고 할 때 베풀 선자를 쓰죠. 다음 혀설은 붉은 글자 부수죠. 그리고 또 리을 받침은 중국 발음은 없죠. 그래서 쉐, 쉐 이렇게 발음됐죠. 쉐. 예. 이렇게 서, 서 이렇게 발음되죠. 각골문의 자형은 아랫부분은 입이고 윗부분은 길게 내민 혀이다. 소전에 와서는 혀의 모습이 방패간으로 바뀌었다. 그죠? 혀가 이렇게 모습이 이게 여기서는 방패간으로 바뀌었다. 대체로 사람이나 짐승의 부류가 아니고 뱀 종류의 혀 모양을 표시했다.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 의미가 확장되어 말, 언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혀가 나와서 움직이면 이야기가 되겠죠. 설문에서는 혀설은 입구와 방패간으로 구성되어 음식이 입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혀로 관여한다. 입안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관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방패간이 방패의 뜻도 있지만 공격의 뜻도 있죠. 그래서 관여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혀설이다. 재밌는 글자죠. 입안에서 혀가 관여한다. 그래서 방패간을 썼다. 원래는 각골문의장은 갈라진 뱀 혓바닥 모양이다. 혓바닥으로 뭘 하느냐? 말을 한다. 그래서 혀설이 됐다. 예, 혀설. 혀설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구설. 아주 나쁜 독한 얘기, 독설. 이야기로 말로 싸우는 거 설전.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거 변설하죠. 변설. 예. 베풀서는 진면과 펼긍으로 구성된 형성자. 혀설은 입구와 방패간으로 구성된 회의자. 입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혀로 관여한다 해서 방패간으로 결합을 시켰다 하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볼까요? 뭡니까? 원래는 마디촌과 활궁이었죠. 활궁이 몸신으로 바뀌어서 활을 쏘는 모습. 쏠사. 벼화와 사사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사적사, 사사사. 그 다음 어지를란의 생략형과 문신의 도구인 매울신으로 구성된 회의자. 아주 송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소연하다 해서 말씀사, 사양할 사자가 됐죠. 그다음 칠복과 이거는 뭡니까? 산마의 모습인데 나중에 이 달을 바뀌었죠. 삶을 흩어지게 해가지고 풀어내리는 모습인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달이 뜬 밤에 작업을 한다. 왜? 낮에 하면 삶이 말라 틀어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가 됐다. 그 다음 사람인과 마당장의 줄임자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러니까 다친 장소를 표시했다 해가지고 다칠 상이 되죠. 다음 코끼리의 모양. 이거는 코끼, 코, 귀, 발가락, 발, 꼬리, 그렇죠? 네. 코끼리 모양을 본뜬 상형자. 코끼리상, 모양상. 그다음 진면과 펼긍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집안에서 펴 나간다. 베풀서자가 되죠. 네. 그 다음 입과 방패간으로 구성됐어. 원래 입이 혀가 갈라진 뱀의 입이 혓바닥에 있는데 방패간은 입안의 음식을 관여한다 해서 방패간으로 구성된 회의자죠. 혀설이 부수자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쏠사, 사적사, 사사사, 사양할 사, 말씀사, 흩어질 산, 다칠 상, 코끼리 상, 베풀선, 혀설.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